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기업이 생산을 할 때 늘 하는 고민이 있죠. 사람을 더 뽑을까? 아니면 최신 기계를 하나 더 살까? 바로 이 선택의 문제. 오늘은 노동과 자본, 이 두 가지 재료를 어떻게 황금 비율로 섞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스러운 생산 레시피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공장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의 목표는 아이스크림 50개 생산. 그런데 고민이 생깁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아서 생산량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큰맘 먹고 비싼 아이스크림 기계를 한 대 더 들여놓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생산 조합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서 등량곡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우고요. 그 속에 숨겨진 네 가지 속성과 비밀까지 펼쳐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마무리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최적의 생산 조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료, 즉 노동자와 기계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가장 효율적인 생산 레시피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들더라도요, 수많은 기술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조립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소수의 엔지니어가 최첨단 로봇팔을 조종해서 뚝딱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처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요. 기업은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강의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기업의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지도처럼 한눈에 딱 보여주는 아주 똑똑한 도구가 있거든요. 바로 등량곡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 괜찮아요.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고 아주 유용한 개념이니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이스크림 50개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A 방법은 사람을 적게 쓰고 기계를 많이 쓰는 거고요. C 방법은 반대로 사람을 많이 쓰고 기계는 조금만 쓰는 방식입니다. B는 그 중간쯤 되겠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방법을 쓰든 결과물은 똑같이 아이스크림 50개라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표로만 보니까 좀 복잡한데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더 알기 쉽지 않을까요? 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방금 표에서 봤던 세 가지 조합 A, B, C를 좌표 평면에 점으로 콕콕 찍어서 쭉 연결하면 짜잔! 이렇게 예쁜 곡선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등량곡선이에요. 자, 등량곡선. 이름에 모든 힌트가 담겨 있어요. 같을 등, 양량. 즉, 양이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하던 우리는 정확히 아이스크림 5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업의 생산을 위한 일종의 가능성 지도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좋아요. 이제 등량곡선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 지도가 따르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규칙, 즉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들어보시면 당연한 얘기네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이 지도에는 네 가지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즉 우하향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줄이면 당연히 그만큼 사람을 더 써야 같은 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둘째,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생산량을 의미하고요. 셋째, 서로 다른 생산량을 나타내는 두 등량곡선은 절대 네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점을 향해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양에 아주 중요한 경제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두 번째 속성이 확 와닿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20개를 만드는 것보다 60개를 만들려면 당연히 사람도 기계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는 등량곡선은 이렇게 원점에서 더 먼 바깥쪽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까 등량곡선이 왜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고 했죠? 그 모양 속에 숨겨진 비밀, 바로 노동과 자본을 서로 맞바꿀 때의 그 교환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한계기술 대체율이라니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하, 그쵸.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 MRTS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사장님, 기계 한 대를 빼는 대신에 아이스크림 50개를 계속 만들려면 직원 몇 명을 더 고용해야 하나요? 바로 이때 필요한 직원 수가 한계기술 대체율 MRTS입니다. 결국 등량 곡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교환 비율이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위쪽 D점 근처는 어때요? 경사가 아주 가파르죠? 그런데 아래쪽 F점으로 내려오면 경사가 아주 완만해집니다. 이 기울기의 변화에 엄청난 경제적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와, 교수님, 갑자기 공식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파요. 자자, 걱정 마세요. 이 기울기를 수학 공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MPL은 노동자 한 명을 추가했을 때의 생산 파워를 뜻하고요. MPK는 기계 한 대를 추가했을 때의 생산 파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그냥 마지막에 들어온 노동자와 기계의 파워를 서로 비교하는 일종의 힘겨루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바로 등량 곡선이 볼록한 모양을 갖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계는 엄청 많은데 일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프 위쪽 상황이죠. 이때는 사람 한 명이 정말 귀하겠죠? 그래서 기계 몇 대 몫을 해냅니다. 반대로 사람은 넘쳐나는데 기계가 부족한 아래쪽 상황에서는요, 기계 한 대가 정말 소중하겠죠. 그래서 그 기계 한 대를 대체하려면 아주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계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곡선 하나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생산 결정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등량 곡선은 같은 생산량을 만드는 조합들의 지도다. 둘째, 이 지도에는 4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 셋째, 지도의 기울기인 MRTS는 노동과 자본의 교환 비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 교환 비율은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 때문에 계속 변한다. 이 4가지는 기업의 생산 결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정말 완벽하게 100%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등량 곡선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될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